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백악관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재선은 단순한 정치적 폭기를 넘어 미국과 세계 경제에 커다란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에서 과감한 경제 외교 정책을 펼쳤으며 두 번째 임기에서도 미국 중심주의 기조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기축통화국이라는 점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경제 정책의 핵심 요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식시장의 흐름을 자신의 정치적 선거와 직결된 것으로 판단하며 시장이 불안정할 경우 직접 개입하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외교 정책에서도 그의 행보는 뚜렷합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하여 젤렌스키 대통령을 강하게 압박하며 조기 종식을 이끌어내려 하고 있습니다. 반면 러시아에 대한 태도는 비교적 온건한 모습을 보이며 그 이면에는 경제적 이익을 고려한 전략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히토류 자원의 확보를 위한 움직임은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대비하는 장기적인 포석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의 정책이 세계 경제와 국제 질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보면 앞으로의 흐름을 보다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트럼프의 경제 인식, 달러 패권과 재정 적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기축통화국이라는 점을 경제 정책의 핵심 요소로 삼고 있습니다. 그는 미국이 세계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달러의 국제적 위상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이 직면한 재정 적자 문제도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정부가 필요할 때마다 달러를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재정 적자는 단순한 수치상의 문제일 뿐이고 실질적으로 경제 운영에 있어서 큰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그의 기본적인 경제 인식입니다. 그의 이러한 경제 관점은 전통적인 비즈니스 사고방식에서 비롯됩니다. 그는 정부의 비효율적인 지출을 줄이고 불필요한 규제를 제거하며 보다 효율적인 운영 방식을 도입하면 경제적 어려움은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즉, 복잡한 경제 문제도 기업을 운영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접근하면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이 과연 글로벌 경제 환경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특히 무분별한 달러 발행이 가져올 위험성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지나친 달러 공급은 인플레이션을 촉진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미국 경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금융시장의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제사회가 미국 달러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된다면 신흥국을 중심으로 탈달러화 움직임이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최근 일부 국가들이 원유 거래에서 달러가 아닌 다른 통화를 사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이러한 흐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적 신념은 단기적으로는 미국 내 경제 활성화와 증시 상승을 이끄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달러의 신뢰도와 글로벌 금융 질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의 정책이 결국 미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예상치 못한 경제적 혼란을 초래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주식시장과 연준. 트럼프의 가장 중요한 승부수. 트럼프 대통령은 주식시장을 자신의 경제정책 성공을 입증하는 핵심 지표로 여깁니다. 특히 그는 경제 성장을 강조할 때마다 증시 지수를 언급하며 자신의 정책이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따라서 주식시장의 상승은 단순한 경제적 성과를 넘어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나 반대로 주식시장이 하락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경제 침체를 방관하는 성격이 아니며 자신의 정책이 실패했다는 인식을 대중에게 심어주는 것을 가장 경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하락세를 보일 경우 연준을 강하게 압박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가 연준을 압박하는 방식은 명확합니다. 금리를 인하하도록 요구하고 유동성을 공급하여 시장이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에서도 연준이 금리를 인상할 때마다 강한 불만을 표출했으며 금리 인하를 통해 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두 번째 임기에서도 이러한 기조는 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연준은 독립적인 기구로서 대통령의 압력에 무조건적으로 따를 수는 없습니다. 연준이 경제 상황을 고려해 금리 정책을 신중하게 운영하려 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과의 갈등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그의 강경한 태도는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 있으며 연준이 자율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환경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과 연준 간의 팽팽한 줄다리기는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만약 연준이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받아들여 금리를 낮추고 유동성을 공급한다면 단기적으로는 주식시장이 반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과도한 유동성 공급이 경제에 거품을 형성하고 이는 또 다른 금융위기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식시장과 연준을 어떻게 다룰지는 앞으로의 경제 흐름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그의 강경한 개입이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아니면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가져올지는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트럼프의 현실적 선택. 트럼프 대통령은 전통적인 외교 정책을 따르지 않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국제 무대에서 미국의 기존 동맹국들에게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반면 적대적인 관계로 평가받던 국가들과는 실용적인 접근 방식을 취해왔습니다. 이러한 기조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대하는 그의 태도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줄이고 젤렌스키 대통령을 강하게 압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심지어 공개석상에서도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협박에 가까운 언행을 보이며 전쟁을 조기에 끝내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반면 러시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온건한 태도를 유지하며 강한 제재나 압박을 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왜 푸틴 대통령을 압박하지 않고 오히려 젤렌스키 대통령을 압박하는 것일까요? 그 배경에는 몇 가지 현실적인 전략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빠르게 종식시키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 부합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쟁이 지속될수록 미국은 막대한 국방 예산을 우크라이나 지원에 투입해야 하며 이는 미국 경제에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미국 내 경제 활성화에 집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러시아와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는 대신 새로운 협력의 가능성을 열어두려는 의도도 엿볼 수 있습니다. 러시아와 미국은 오랜 기간 대립해온 국가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에서도 푸틴 대통령과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시도를 보인 바 있습니다. 이번에도 러시아와의 대화를 유지하면서 경제적 이익을 고려한 협력 방안을 모색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히토류와 같은 전략적 자원의 확보를 위해 러시아와의 관계를 일정 수준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태도는 미국의 동맹국들에게 불안감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미국은 오랫동안 전 세계 동맹국들에게 강력한 군사적 지원을 약속하며 국제안보 체제를 유지해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지원을 줄이고 전통적인 동맹국들보다 러시아와의 협력을 고려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동맹국들은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동맹국들은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미국을 신뢰할 수 있는가? 미국의 보호 아래 있다고 믿어왔던 국가들은 이제 독자적인 안보 전략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일부 국가들은 또 다른 중요한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핵무기를 가져야 하는가? 과거에는 미국의 해구산이 강력한 보호장치로 작용했지만 이제 미국이 언제든지 기존의 안보 체계를 변경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핵 보유를 고려하는 국가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전략은 미국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새로운 협력 관계를 모색하는 실용적인 접근 방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글로벌 안보 환경에 새로운 불확실성을 가져오고 있으며 동맹국들의 신뢰를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향후 국제 질서에 큰 변화를 초래할 수 있으며 전통적인 동맹 체계의 재편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히토류 전쟁, 트럼프의 숨겨진 승부수.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조기에 종식시키려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히토류 자원의 확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일반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은 지정학적 갈등이나 미국과 러시아의 힘겨루기 측면에서 주로 논의되지만 경제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또 다른 핵심 요소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바로 히토류 자원입니다. 현재 세계에서 히토류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국가는 중국입니다. 히토류는 반도체, 배터리, 전자기기, 군사 장비 등 다양한 첨단 기술 산업에서 필수적인 원료로 사용됩니다. 특히 미국은 군사 및 첨단 기술 개발에서 히토류에 대한 중국의 공급망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인식한 중국 정부는 무역 전쟁이 심화될 경우 히토류 수출을 제한하는 카드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에도 중국은 특정 국가에 대한 히토류 수출을 제한한 적이 있었으며 이는 해당 국가들의 산업과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상황을 미리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 갈등에서 히토류 공급을 제한할 경우 미국은 자체적인 히토류 확보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히토류가 풍부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지역에서 자원을 확보하려는 계획을 세웠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의 전략은 비교적 명확합니다. 먼저 우크라이나 전쟁을 조기에 끝냅니다. 전쟁이 지속되는 동안에는 해당 지역의 히토류 자원을 효율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어려운 만큼 빠른 종식을 통해 안정적인 채굴과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히토류 자원에 대한 협상을 통해 미국이 이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이러한 전략이 성공할 경우 미국은 히토류 공급망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히토류 확보 전략은 단순한 평화 협상이 아니라 미국의 장기적인 경제 및 산업 전략의 핵심 요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행보는 단순히 외교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 산업적 차원에서 미국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전략적 선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국제사회의 반발과 지정학적 긴장 고조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앞으로 미국이 히토류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 나갈지, 그리고 이에 대한 중국과 다른 국가들의 대응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트럼프 2.0 시대의 글로벌 충격.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는 미국 중심의 경제 외교 전략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는 미국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두며 기존의 동맹 관계를 재검토하고 국제 경제 질서를 재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미국 내부에 그치지 않고 글로벌 금융시장과 국제 외교 관계, 지정학적 갈등, 그리고 무역 패권 경쟁까지 폭넓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정책과 연준 압박은 금융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그는 증시를 자신의 가장 중요한 정치적 성과로 여기고 있으며 시장이 하락할 경우 연준을 강하게 압박하여 금리 인하와 유동성 공급을 유도할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과도한 유동성 공급으로 인한 경제 불안정을 초래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금융 정책 방향을
면밀히 분석하며 시장 변동성에 대비한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국제 외교 관계 역시 큰 변화를 맞이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통적인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재조정하고 있으며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을 조기에 종식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동맹국들은 미국의 역할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고 독자적인 안보 전략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일부 국가들은 핵무기 보유를 포함한 자주 국방 전략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국제 안보 환경의 불확실성을 더하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무역 패권 경쟁도 더욱 심화될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재개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대비해 히토류 공급망을 안정화하려는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서 히토류를 확보하려는 그의 계획은 단순한 외교적 조치가 아니라 미국 경제의 장기적인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 전략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은 중국의 강한 반발을 불러올 수 있으며 미중 갈등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미국을 다시 위대한 국가로 만들 것인지 아니면 글로벌 질서를 뒤흔드는 위험한 도박이 될 것인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은 우리 각자가 이러한 변화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입니다. 주식 투자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정책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국제사회는 그의 변화에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 히토류와 국방 전략을 둘러싼 경쟁 속에서 신흥 경제국들은 어떤 대응을 할 것인가?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은 단순한 변화를 넘어 세계 질서의 판도를 뒤흔드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의 전략이 가져올 파급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그 안에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결론 트럼프의 승부수, 세계는 어디로 가는가?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는 단순한 정치적 폭기가 아니라 새로운 국제 질서를 향한 거대한 변화의 시작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의 경제 정책과 외교 전략은 기존의 틀을 벗어나 미국 중심의 패권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이는 세계 경제와 국제사회에 강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가 주도하는 경제 정책은 기축 통화국으로서의 미국의 지위를 활용하며 재정 적자 문제를 달러 발행을 통해 해결하려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식시장을 자신의 정치적 성과로 삼으며 필요할 경우 연준을 압박해 금리 인하와 유동성 공급을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정책은 단기적으로 경제적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과 금융 불안정성을 초래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외교적으로 그는 기존의 동맹 관계를 재편하며 우크라이나 전쟁을 조기에 끝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미국의 국방비 지출을 줄이고 러시아와의 새로운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국제사회의 불확실성을 증가시키며 일부 국가들이 자주 국방과 핵무기 보유를 고려하도록 만드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무역 전쟁과 히토류 확보 전략 또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경제 대결을 염두에 두고 있으며 이에 대비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서 히토류 자원을 확보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만약 이 전략이 성공한다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며 경제적 주도권을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 중국이 이에 강하게 반발할 경우 미중 갈등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미국을 다시 강대국으로 만드는 지름길이 될 것인지 아니면 글로벌 경제와 외교 질서를 뒤흔드는 위험한 도박이 될 것인지는 아직 단정할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의 승부수가 세계 경제와 국제사회에 거대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그 여파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제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이 미국과 세계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를 면밀히 지켜보아야 합니다. 그의 정책이 불러올 기회와 위험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변화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